대한신당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생산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첩과 관련 문서를 잇따라 공개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관련 문건을 직접 공개한 대한신당 최경환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정기국회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예, 어제 정기국회는 어젯밤으로 끝났고요. 어젯밤 네. 늦게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지금 오늘부터 임시회가 수집될 예정입니다. 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임시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이렇게 상정될 예정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 법안, 검찰 공수처 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들이 또 유치원 3법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어제 그렇게 밤에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가지고 여야 충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당히 네. 국회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좀 모든 일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의원님께서 5.18 관련 보안사령부 문서들을 공개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문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이제 80년 5.18 당시부터요. 네. 한 20여 년 동안 보안사가 생산한 문서입니다. 보안사가 네. 군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진첩 13권이 사진이 한 1,700점 정도 공개를 했고요. 또 문서와 자료 한 2,300여 건을 별도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5.18 당시 상황 일지나 군 작전 일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5.18 직후에 군의 작전 상황 전반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좀 마련했던 것 같아요. 네. 광주 사태 분석이라는 문건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5.18 이후에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동향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의 동정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지금까지 꽁꽁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이 자료들은 어떻게 발견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헬기 사격 의혹이 나와가지고 대통령께서 헬기 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때에 특조위원들은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도 일부 열람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그 사진들 문서를 다 공개하라. 그래서 요구를 했고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받아서 공개한 건데요. 네. 이제 국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새로운 자료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문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5.18을 무력 진압한 근거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맞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그 살상의 대상, 군 작전 진압의 대상으로 이해했다. 이걸 여실히 볼 수 있는데요. 네. 군 작전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광주 사태 분석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초기에 해산을 시키는 걸로 작전을 했어야 하는데 강경 진압을 해서 상황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네. 그 편의공작대라고 그 존재 유무가 논란이 됐었는데 즉 편의공작대라고 한다면 현직 군인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위험비어를 유포하거나 강경 선동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편의공작대 투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다. 네. 화염 방사기를 30대 사용했다. 이것도 적시되어 있고 유사시에는 헬기 등 항공 자원을 기동 타격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무장 헬기를 해남 현지에 급파했다. 무장 헬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31사단장 명의로 폭도들이 선제 공격 시에는 무차별로 사격하라.
이런 내용도 지시 내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군사작전을 연상케 하는데 민간인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작전들을 할 수 있는지 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원된 장비나 작전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시위를 이렇게 해산하고 광주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라기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진압하고 군 작전을 시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문건 중에 눈에 띄거나 새롭게 발견된 내용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편의공작 때나 또 무차별 사격 시나 또 화염 방사기 30대 사용 이런 것들도 새로운 것이고요. 저는 좀 86년 5월 상황인데요. 네. 전두환 시절입니다. 광주에 이제 프로야구 그 당시에 타이거즈하고 MBC 청룡이 프로야구를 하는데요. 네. 5월 17일 전야제와 5.18 추모제와 결합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광주 경기를 전주로 옮깁니다. 네. 실제로 전주로 옮기고요. 네. 광주에서 열리는 경기도 1시간 앞당겨 진행하고 심지어 심판에게 경기 진행의 속도를 내라. 네. 이렇게 조치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자체를 그야말로 싫어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5, 6년 전에 5.18 진상규명 요구를 하거나 네. 정권에 대해서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나오는 걸 크게 우려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포츠 경기까지도 조작했다는 건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5.18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군 당국이 그 드라마 영화 제작에서 콘텐츠 제작 생산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공작을 펼친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5.18 관련 정치 드라마 그 당시에 이제 MBC에서 제4공화국이라는 게 방영되고 있었고 SBS의 코리아 게이트, TBS 이런 방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계엄군 진압 장면 등을 순화해야 한다. 이런 방송이 나갈 경우 5.18 관련자 처벌 요구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진상규명 요구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순화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네. 또 5.18을 다룬 첫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주식회사 미라신 코리아가 제작한 꽃잎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네. 네, 그 꽃잎이 우려된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 김대중 당시 후보가 이 영화를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돈을 주고 제작을 지원하거나 표를 대량 구입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전혀 그런 제작자 측에서 그런 의도도 없었고 접촉 사실도 없었는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5.18 유가족과 피해자 단체를 회유하면서 이 와해시키려는 작업도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던데요. 예, 5.18 이후에 진상규명 요구 또 피해자 가족들이 저항이 극심해지면서 유가족 단체나 재하인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해 와해 공작을 벌이는데 특히 이제 그걸 문제단체라고 지적하고 이런 사례도 나와요. 89년도의 사례인데 5월 18일 행불자로 인정된 가족들이 회원이 32명이 모임을 만듭니다. 네.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무력화시키고 와해를 시도하는 활동 상황들이 그대로 온건파를 어떻게 하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공개한 문서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5.18 당시 계엄군 진압 작전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고 그 이전 5월 17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 과정의 전모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5.18 이후에 5060에 걸쳐서 5.18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공작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되면은 이 자료들을 세밀하게 좀 면밀히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빛고 올 아침 저널 이 시간은 대한신당 최경환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한 사진첩이나 문서들 말고도 더 많은 자료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진과 문서를 공개하면서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미 많은 사진이나 문서 자료가 파기되거나 손실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한 그 사진첩 이번에 저희들이 5권부터 17권까지 13권의 사진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묘하게도 1권부터 4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권부터 4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4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파기를 해버린 거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정부 공공기관에 5.18 자료를 전부 넘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600여 곳의 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한 것은 60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 각 기관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출범을 하면은 자료를 좀 충실히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이걸 좀 계속 추궁하고 또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좀 표명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한신당이 공개한 사진첩 문서들이 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출범할까요? 지금 이제 전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제 7명은 검증이 끝났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또 2명을 다시 추천을 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내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50여 명의 조사관, 전문위원, 위원회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조사관 채용 등의 준비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 봄부터, 그러니까 5.18 40주년 이전에 네.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좀 빨리 출범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선 이제 가까워지면서 창당이 좀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 17일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 아직 패스트트랙이다 또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때문에 시동을 잘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북 또 광주 전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이상 시도당 창당을 시도당을 창당하고 나서 중앙당을 창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잠정적으로 1월 12일, 1월 초에 중앙당 창당 대회를 하는 일정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1월이면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대한신당 창당이 되고 그러면은 지역민들에게 이제 어떻게 다가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한 4년간 활동하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두 가지 원칙으로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대결적인 양당 구조로는 우리의 정치에 정책의 생산력은 극히 떨어진다. 합의제 민주주의,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제3세력,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것. 또 광주 호남 지역만 봐도 언제까지 특정 번호, 특정 정당만을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 공정 호남에서도 경쟁 체제가 만들어질 때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최근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세계 시의회, 구의회의 파행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한신당 최경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